규모의 경제란 말을 내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가끔은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쓸 때 이 규모의 경제란 말은 어떤 거에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결국 수학 체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튀넨에서는 내가 규모의 경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튀넨 쪽에서는 뭐예요? 수학 체감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는. 근데 기계를 돌리거나 아니면 또 뭐가 돼요? 기업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러면 결국 수학 체증. 그 다음에 그 자체로 기업의 사이즈가 커져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덩치 키우기야. 덩치 키우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 우리 공부에 있어서도 스노우볼링 효과는 통하는 거라고. 내가 누가 제일 공부 결국 많이 하게 된다 그랬어? 눈덩이 큰 놈이 많이 하게 된다 이거죠. 그 원리가 뭐야? 수학 체증의 원리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수학 체증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점점 사이즈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지.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은 드물다라는 거지. 제 말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자, 이 규모의 경제란 말을 일상생활에 뭐하고도 많이 혼동해 쓰냐면 어떨 때는 집적 이익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글쎄요? 또 어떨 때는요. 자, 요 말도 그래요. 범위의 경제.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었지. 또는 연결의 경제.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잡아. 아무 말 없이 내가 막 섞어서 쓰면 도대체 저게 같은 소린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것들의 이 용어들 간에 비슷할 때도 많아. 그런데 요것들의 위계 관계를 내가 정립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게 아니거든요. 요 관계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심지어 얘는 어떻게 돼? 얘도 얘한테 이런 포함 관계가 되는 거야. 규모의 경제 속에 범위의 경제가 있는 거고 범위의 경제 속에 또 연결의 경제가 있는 거야. 이게 대등 관계면 우리가 쉬울 거야. 그지? 딱 막바로 비교하기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일 기본이 이거잖아. 규모의 경제하고 집적 이익하고 또는 집적 경제. 이것이 완전 대등 관계면 좋겠는데 대등 관계가 아니라 실질은 포함 관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국어 능력하고 관련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국어 시간에 배우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규모의 경제부터 그럼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해도 되죠? 딱 10분만 여기다 10분만 투자해서 공부하자. 그러면 자, 규모의 경제는 뭘 뜻하는 말이냐면 수학 체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처음에 쓴 사람은 규모의 경제란 말을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은 아담 스미스예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왜 규모의 경제란 말을 썼냐면은요. 자, 아담 스미스가 유명한 말 남기죠. 혼자서 바늘 생산하며 이거 뭐야? 처음에 뭐 그러니까 철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몇 개 생산을 못해. 근데 이거를 무슨 뭐 공정을 18개를 쪼개놨더니 하루에 생산이 확 획기적으로 늘더라 이거 아니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 어차피 내가 하나밖에 없어 노동자가. 그럼 나 분업 불가능하잖아. 근데 사이즈를 키우니까 뭐가 가능해지는 거야? 분업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아담 스미스는요 규모의 경제를 분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언급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아담 스미스 뭘 강조했냐면 이 사람은 분업 효과. 그러니까 그때 분업은 뭐가 되냐면 공정이죠. 공정, 협업이라고 하는 기술적 분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덩치가 커지면 분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요, 안 늘어요? 느는 거잖아. 자, 하나가 규모의 경제는 이거지. 하나를 투입해서 하나를 생산했는데 두 개를 투입해서 두 개를 생산하면 이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아니죠. 두 개를 투입했는데 세 개, 세 개를 투입했는데 5개, 10개를 투입했는데 100개.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가능하려면 이렇게까지 가려면 결국은 분업을 할 수 있어서 저렇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 네. 그러면 이제 한 100년쯤 뒤에 나온 학자지, 그지? 이제 마셜이야. 그럼 마셜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 분업 효과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셜은 좀 달라. 그래서 마셜은 사회적 분업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마셜은 전문화라는 말을 쓰진 않았다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오늘날 요걸 해석하면 결국 전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아담 스미스 뭐야? 기업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지, 그지? 근데 마셜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있지? 모아놓으면 되는 거잖아. 중소기업들 모아놔도 된다 이거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기술적 분업이 아니지. 한 공장 내가 아니잖아. 기술적 분업이 아니라 각각의 전문 영역이죠. 사회적 분업을 이야기를 한 거야.
결국은 규모의 경제는 그 분업 효과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봐. 결국 규모의 경제는 한마디로 기업의 사이즈 크게 하면은 결국 경제 효과가 또 이득이 발생한다 이건데, 자, 우리가 항상 용어들은요, 광의가 있고요, 협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협의부터 하자. 협의. 그래서 규모의 경제 좁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규모의 경제를 말 쓰잖아. 그러니까 협의의 규모의 경제란 말은 말 그대로 덩치를 키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거는 누구도 얘기한 거야? 아담 스미스도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협의의 규모의 경제야. 협의의 규모의 경제는 요거는 내부 경제라고. 요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협의의 규모의 경제는 규모에 비해서 내부 경제 이렇게 써요. 알겠나요? 예, 좁은 의미로 했을 때는. 됐지?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규모의 경제할 때는 어느 쪽을 쓸 때가 더 많은 거야? 그냥 협의로 쓸 때가 많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기업의 덩치 키우기야. 두 가지 방식이 있겠네. 자, 첫 번째 요거예요. 수직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수직적 통합은 관련 업종들을 묶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 자동차 공업 같은 거 대기업들, 중화공업들 보면은 이제 어때요? 연구 개발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원료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쵸? 그다음에 요거를 그럼 조립해야죠. 조립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앞뒤 전후 관계가 있고 순서라는 게 있잖아. 그랬을 때 뭐라고 쓴 거야? 그거를 수직적 통합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규모의 경제, 규모의 내부 경제는 자,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적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내부 경제란 말을 썼잖아. 그 이 내부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시장 거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이 기업 다 달랐는데 그치, 합친 거지. 그럼 기업이 인수합병을 했을 거 아니야. 인수합병 공짜로 해요? 아니죠.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라는 의미가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이런 거를 수적 통합이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하나의 법인으로 갔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법인으로 갔을 때는 수적 통합이란 말 쓰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법인은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성만 맺고 그러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수직적 계열화란 말을 쓰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됐나요? 그래서 아무튼 어느 쪽이 좀 더 넓은 말이 될까? 이 경우에도 수직적 계열화가 좀 더 넓은 말이고, 아재 수직적 계열화 중에서도 아예 법인을 통합해 버렸어. 현대자동차인데 연구개발, 원료 부품, 현대장치에서 다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수익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자, 이거 수익적이기 때문에 앞에하고 뒤에가 분명히 일정한 관련을 맺을 거란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잘 되면 얘도 잘 될 거고, 그치? 얘가 잘 되면 얘도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요거다. 얘가 그러면은 얘가 얘네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쵸? 현대자동차 조립 공장이 생기니까 얘네들 같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요게 지금 구매자 기업이지. 알겠어요? 구매자 기업이 얘는 공급자 기업이 되는 거잖아. 그때는 됐어요? 구매자 기업이 공급자 기업을 끌어들이는 이 유인 효과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산업 후방 연계 효과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앞에서도 언젠가 내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후방 연계는 자, 명확한 정의가 뭐라고? 구매 기업이 공급자를 유인하는 거야. 공급을 그냥 이렇게만 쓸게. 공급자 기업이라 안 할게. 구매 기업이 공급을 유인하는 걸 후방 연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나? 내 뒤에 내가 생산하는데 내 뒤로 들어오게 되잖아. 그 다음에 자, 이거야. 이번에는 구매 기업인데 얘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자, 이때는 어떻게 돼? 공급자 기업이 되겠죠. 공급자 기업이 생겼더니 그러면 구매자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전방 요게야. 그래서 원료 쪽으로 갈수록 후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완제품 쪽으로 갈수록 전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전방 연계란 말은 공급 기업이 현대자동차가 생겨서 판매 기업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공급 기업이 구매 기업을 유인하는 거죠. 그거를 전방 연결하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거를 구분하는 경우보다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에서 첫 번째, 자, 내부 경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적 통합을 한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번에 수평적 통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난번에도 제가 수평적 통합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시장 점유율 높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방문가기 공단기를 인수하고, 그렇잖아. 어떤 그런 거 많죠, 그죠? 학원들도 보면 뭐 메가
스터디가 어디 인수하고 인수합병들 많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근데 이 경우 중에서는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사실 위에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거 관련된 우리나라 산업들이 저런 게 많잖아. 대표적 두 개만 얘기하면 하나가 자동차 공업이고요. 또 하나가 석유화학 공업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산업 전방 연계. 우리나라 보면은 무슨 단지들, 산업 단지들이 나오게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산업 단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데 자, 어쨌든 간에 이 내부 경제란 말은 뭐를 거친 거야? 시장 거래를 거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요걸 지우고 두 번째 거로 가도 되겠죠? 네, 그럼 두 번째 거는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는 광의의 규모의 2번입니다. 광의의 규모의 경제야. 그래서 이 광의의 규모의 경제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얘를 외부 경제 내지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외부 효과 됐죠? 또는 외부 경제 이래도 돼요. 그 다음에 직접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더 중요하냐면 당연히 두 번째 쪽이 이게 앞에 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왜 뒤에 최근에 트렌드가 뭐라고? 산업 군집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는 별로 산업 군집에서 큰 의미가 없어. 얘가 훨씬 산업 군집에 산업이 군집하게 되는 거를 설명하려면 이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 내가 여기 들어가면서 이쪽에 돈 내는 거 아니잖아. 나 니네 옆에서 장사 좀 할게.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에서 출발하냐면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죠. 외부성이라는 거야. 또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자, 내부가 상대적인 말로 externality라고 하는 거. 외부성, 외부 효과야. 알겠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자, 과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양봉업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과수원의 수확량이 더 늘어났죠. 그다음 또 얘가 있으니까 얘도 꿀의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돈 서로 주냐고 안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얘기하는 거야? 외부 효과 내지 외부성이라 하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외부 효과도 발생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죠. 부정적인 의미의 외부 효과도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지리에서 쓰는 거는 딱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본다 그랬죠. 뭐 있었습니까?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환경오염 발생하고 집가 상승하고 교통체증 발생하는 거. 3대 외부 불경제야.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거는 관심 안 한다도 되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거잖아.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바로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외부 경제라고 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이 긍정적 외부 경제는 왜 발생했죠? 얘들이 모여서 생긴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걸 직접 경제라고 하는 거야. 알겠나? 다시 한번. 직접 경제는 무슨 뜻이라고? 모여서 생긴 거잖아. 그래서 긍정적 외부 경제를 직접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이거 기본적으로 요걸 물어보진 않겠지만 외부성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내부성의 상대말이잖아. 조심해야 된다. 내부성은 왜 발생해? 시장 거래 때문에. 그럼 외부성을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환을 거치지 않은 이득이란 뜻이야. 또는 자, 부정적 외부 효과도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교환을 거치지 않은 결과물. 내 노력이 아니야, 이거는. 알겠어요? 내부성은 뭐가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한 거야. 인수합병하려고 내가 다녔잖아, 안 그래?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결과물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 한다고요? 외부성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교환을 거치지 않은 이득이나 결과물. 오케이? 그 다음에 내 노력이 아닙니다. 됐나요? 그럼 결과물은 왜 생겼어요? 집적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집적의 결과물이 되는 거지. 그걸 뭐라 한다고? 집적 경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 경제가 바로 집적 경제가 되는 거죠. 됐나?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해드린 겁니다. 그럼 자, 다시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비슷하거나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지방화 경제 내지는 국지화 경제. 이거는 동의어야, 동의어. 번역만 차이 있는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얘는 어떤 게 몰리는 거야? 동종업종이라든가 관련 업종이 모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화 경제입니다. 그럼 왜 발생하지? 우리 앞에 도시지에서도 했지. 네. 승수요가 해드렸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라는 데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럼 나중에 도시가 점점 커질수록
최소 요구치를 만족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도시화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왜 생기는 거야? 동종 내지는 관련 업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화 경제는 이종 업종이라 하는데 이종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야. 뭘 강조하기 위한 거야? 얘는 다양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지. 됐나? 네. 그래서 위에 자, 지방화 경제라는 뭐야? 일종의 직접 경제죠. 지방화 직접 경제는 국지화 경제라고 하는 직접 경제를 다른 말로 마셜이 처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셜 외부성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마셜 외부성.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대간 누구냐? 우리 도시지리에서 누구 그랬어요? 플로리다를 했죠. 그렇죠? 창조 도시. 근데 플로리다 이전 사람이 하나 있죠. 돌아가셨다 그랬죠. 유대인 여자 학자입니다. 제인 제이콥스야. 유대인이라 그랬지. 이게 야곱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제이콥스 외부성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다양성으로 인한 외부 효과. 됐나? 네. 그래서 제이콥스는 뭐야? 얘가 뭐의 원동력이라고? 이게 창조 정신이야. 이게 창조의 원동력이야. 그래서 요 뒤에 누가 나오는 거야? 이 뒤에 플로리다의 창조 도시가 나오는 거잖아. 내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자, 제이콥스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자, 위에 거는 마셜 외부성을 비교를 하는 거야. 마셜 외부성 결국은 얘네들이 모였는데 왜 이런 긍정적이가 발생하지? 전문화잖아. 그 파트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야. 전문성을 강조하는 거야. 알았나? 됐나? 그래서 전문화를 내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다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회적 분업으로 인한 외부 효과야. 알겠죠? 네, 이러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야? 제이콥스는 뭐가 이긴다 그랬어요? 전문성하고 다양성하고 싸우면 다양성이 이긴다는 거야. 여기는 다양성을 강조한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넓은 의미의 규모의 경제는 그걸 외부 경제 한다 그랬지? 그걸 다른 말로 집적 경제. 동의어인가 얘네들은 알겠어요? 집적 경제 외부 경제를 의미하는 거야. 그 하나는 어떻게 생겨요? 전문화로 인한 집적 경제가 발생했어. 그럼 그거를 뭐라 한다고? 마셜 외부성. 그 다음에 자, 도시화 다양성으로 인한 집적 경제 발생에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죠? 네, 이거는 도시화 경제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자, 지금 누구를 언급한 거죠? 결국 여기에서 제가 핵심은 누구야? 앞에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고 우리 지금 베버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튀어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서 결국 제일 우리가 오늘 있잖아요. 내가 아까 1번, 2번까지 공부한다 그랬지만 실제로 3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내가 소개한 거. 산업군집 이론을 이미 공부하는 거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이 마셜이라는 사람이 자, 이 부분에 정말 경제학의 아버지, 실제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었고 경제학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 마셜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 이 마셜이 이 외부성의 원천으로 얘기한 즉 외부성의 메커니즘으로 세 개를 이해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셜 외부성은 뭐로 인한 거라 그랬지? 이거야 사회적 분업이에요. 얘를 강조한 거예요. 산업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겠습니까? 사회적 분업이 가장 중요한 거야. 산업지구에서는. 알겠나? 사회적 분업으로 인한 효과를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자, 결국 그거를 마셜 외부성이라는 것은 거기 아래 나와 있어요. 국지화 경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인데 안타깝게도 내가 책을 두 개를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이현 교수님 책을 많이 보죠. 이현 교수님은 이게 빠져 있고 위에 거만 나와 있는 거야.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게요? 아래 게 몇 배로 중요한 거야.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래 거. 그래서 자, 국지화 경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얘기해야 돼. 그럼 첫 번째는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은 얘는 자, 첫 번째는 전문 서비스의 중요성을 얘기해 준 거야. 의류 공장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런 거 예를 들면 수선 업체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부품을 단추 제공하는 집이 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 부품 업체라든가 서비스 생산하는 업체들 같이 모이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문 부품이나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뭐야? 일일이 이거 고장냈을 때마다 안 찾아다녀도 되잖아. 그러면 요거를 이제 뒤에 마셜은 그냥 엄밀히 말하면 그때 왜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마셜 못 썼지만 결국 뒤에 스캇 이후에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바로 거래 비용의 감소라는 장점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요? 1번이 바로 국제화 경제 메커니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거를 미리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류수선업체 들어오고 원단 공장 들어오고 단추 공장 들어오고 알겠나요? 네, 그게 바로 전문 부품이나 서비스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공장들이 모이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노동자들 구하기 쉬워지잖아. 그럼 노동력 풀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될까? 이거는 전문 노동력 유인 효과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굳이 노동자들 구하러 안 다녀도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전문 노동력 유인 효과 이러면 되는 거죠.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 지역에 어떤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산업적 분위기라고도 말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해도 돼요.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요, 딴 데서는 굉장히 특별한 지식이 여기서는요, 애들도 다 아는 아주 쉬운 지식 돼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식의 확산으로 표현한 거야.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산업적 분위기로 인해서 산업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식의 확산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나요? 이때 지식은 어떤 지식이야? 노하우죠. 공식적인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암묵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암묵적 지식이 스피로버 된다. 스피로버가 뭐야? 확산된다, 흘러넘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암묵적 지식의 확산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 말 됩니까? 그래서 암묵적 지식의 공유, 확산이. 그래서 요거는 뒤에 누굴 배우게 돼요? 우리 스카다 하면 그 동료 교수였던 지금도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신다 그랬잖아. 스토퍼 교수님이 바로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거를 비거래적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하는 거야. 비거래. 서로 지식 주고받는데 돈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비거래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그런 지식은 막 서로 그냥 길 가다가 두고도 서로 옆집 공장장만 나고 담배 피면서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이거 해결하세요.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로컬 버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됐어요? 네. 됐나? 네, 그래서 요거는 스토퍼 쪽. 그래서 스토퍼 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요거를 또 다른 사람은 앞에 나왔던 시험 문제로 얘기한다면 아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봐도 되냐면 이거를 제도적인 집약으로 또는 제도적 밀집으로 본 거야. 그 산업지구 내에 다른 데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지식 오고 가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아민 교수님은 제도적 집약으로 본 거고요. 스토퍼 교수님 이런데 비거래 상호의존성이 향상되면서 로컬 버즈가 활발한다 이거죠. 로컬 버즈가 시끌벅적하게 왔다 갔다 막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소음이야 소음 원래는. 그래서 버즈 일어난다가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 해결됐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 뭐 된 거야? 최소한 마셜 외부성에 대해서는 다 한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내가 얘기 안 한 것도 얘기는 해줘야죠. 그러면 이현 교수님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국제화 경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네트워크의 국제화 경제 네트워크의 이점이야. 명확하게 합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국제화 경제 네트워크의 이점이야. 연계성이잖아 어쨌든. 됐나요? 생산 연계성이야. 아까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뭐 원료 공장 같이 들어오고 그치? 이해되죠? 네. 단추 공장 들어오고 원단 공장 들어오고 이거 생각하면 돼. 두 번째가 서비스 연계성이야. 그죠? 수성업체라든가 우리 동대문 시장만 가더라도 바이스 하면 왜 남자들은 그런 경우 많거든. 바지가 길어. 그래서 잘라야 되잖아. 바로 옆집에 있을 거란 말이야. 같이 들어와 있어. 그거 따로 찾아다니지 않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연계성입니다. 요건 뭐예요?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야. 알겠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배번은 마셜도 언급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거는 국제화 경제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으로까지 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셜이 얘기한 건 이거다. 우리가 사소한 물건은 근처에서 사. 편의점 가서 담배 사고 뭐 사고 술 사고 하잖아. 그지? 근데 편의점에서 컴퓨터는 안 팔잖아. 그죠? 컴퓨터 어디서 알아가요? 물론 요즘 것도 택배로 시키지만 전자상가 찾아다니고. 그래서 선생님들 아직 결혼하시면은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에 가구도 택배로 시킬 건가? 아무튼 그래도 가서 보지 않겠나?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구 공단 같은 데 가고 그다음에 전자상가 같은 데 가잖아. 그치? 네, 바로 그게 이제 시장 연계성은 그걸 의미해. 소비자 유인 효과를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리 잘 되시죠? 그죠? 한 페이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래서 자, 규모의 내부 경제 뭐야? 얘는 내가 노력한 거야. 그러면 두 개죠. 하나가 수익적 통합, 그다음에 수평적 통합. 그래서 이게 내부 경제가 되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야?
규모의 내부 경제를 의미하는 거야. 아무 말 없을 때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규모의 그 외부 경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집적 경제라고 하는 거고. 됐나요? 네, 그럼 집적 경제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가 뭐예요? 전문성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 효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국제화 경제가 되는 거고, 다양성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 효과가 뭐예? 얘는 도시화 경제를 하는 거야. 각각 마셜 외부성, 제이콥스 외부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밑으로 가서 그러면 이번에 범위의 경제도 같이 해드려야죠. 거기까지는 해줘야지. 자, 이거 지우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결국은 이것도 대등 관계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그죠?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있었냐면 지난번에 란투슈타트 네덜란드 얘기하면서 그거를 내가 엄밀히 말하고 범위의 경제라고 얘기를 했잖아.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연결의 경제예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범위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의 경제는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아. 근데 꼭 외형만 늘리지 않고도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은행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보험을 같이 하는 거야. 사실 사이즈를 늘리진 않았지만 사이즈 늘린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범위의 경제예요. 엄청 많은 일상생활.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나는 김밥 천국이 제일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김밥 천국 가면 없는 메뉴가 없잖아. 알겠나요? 예,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종의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리스크 분산 효과. 나는 김밥 천국 원래 뭐만 있어야 되나? 김밥만 팔아야 되는데 김밥 천국 가서 라면도 먹잖아요. 이해되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방은 같은 주방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돼요? 그걸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범위의 경제는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야, 핵심이. 쉽게, 자, 투입을 늘리는 게요, 시장 변화에 어떻게 돼요? 이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일종의 가벼운 투잡 뛰는 거라고 해도 되고요. 대량 생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공유 플랫폼을 여기 있을게. 공유 기계라 해도 되지만 시스템이라 그러면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업에서 보험업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하고 예전에 보면 방카슈랑스란 말, 그죠? 불어로 그치? 불어로 이렇게 한 거지? 방카슈랑.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뒤집어야 되겠죠? 어셔 뱅킹이라고 한 겁니다. 됐나? 네. 그래서 공유 플랫폼 내지는 요거를 자, 앞에 그러면은 거잖아. 특정 생산물을 위한 예를 들면 포트 시스템에서 그런 생산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용 플랫폼이라 해요. 왜? 어디 생산 라인은 뭐 예를 들면 소나타만 만들고 어느 생산 라인은 뭐냐? 그랜저만 만드는 거야. 전문적으로.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면 돼요? 전문 플랫폼이라고 하면 되죠. 또는 전용 기계라고 하면 되고 전용 플랫폼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공유 플랫폼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죠? 두루두루 쓰이는 거잖아. 이거는 범용 플랫폼. 범용 기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 장점은 뭐가 되는 거야? 장점은 그러니까 리스크, 위기 분산 효과가 있지. 됐나? 김밥이 잘 팔리면 김밥만 만들어도 되는데 자꾸 김밥 소비는 줄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라면 먹으러 온 사람이. 그 다음에 김치찌개 집이었는데 와서 된장찌개 찾으면 어떻게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됐나? 대표적으로 저것도 중국집도 마찬가지야. 짬짜면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기분산. 네, 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던 게 두 개 가면은 사업의 다각을 통해서 또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넘겨도 됩니까? 네, 그러면 자 범위의 경제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공유표 하나만 딱 이제 결국 얘가 원조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린 시스템이야. 그래서 린 시스템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토요타가 들어가거든. 토요타 린. 그러니까 예전엔 토요타 자동차가 우리로 치면 현대자동차 소나타 라인, 그랜저 라인, 뭐 제네시스 라인 요거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라인을 하는데 거기서 소나타도 생산할 수 있고 그랜저도 생산할 수 있고 알겠나요? 그렇게 줄여버리는 거야. 생산 라인 종류가 옛날엔 100개가 넘었대. 그래. 근데 어떻게 돼? 이거는 팔리고 이 차는 잘 팔리는데 이 차는 잘 안 팔려. 근데 그럼 재고가 너무 많아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나타 라인인데도 그랜저가 더 많이 팔린다 그러면 소나타 라인에서 그랜저를 생산해 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범위의 경제를 하는 겁니다. 알아듣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다 요거에 해당되는데 그냥 또 다르게 쓰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연결의 경제야.
그럼 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동요예요. 시스템의 경제, 또 뭐라 해도 될까요? 얘를 네트워크의 경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결의 경제를 네트워크 경제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전에 한번 소개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호텔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외국은 무슨 나 호텔 예약했으니까 가면 잘 찾겠지. 근데 완전 찾기 힘들어. 그래서 호텔이 너무 코딱지만한 거야. 옛날에 자 어느 지역이지? 버제스 2번 지역이지. 그래서 거기 낙후된 지역에 조그만 호텔 막 간판도 보일랑말랑 가서 보면 3층 건물이고 방도 몇 개 없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식 제공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 호텔이 자 2, 3층부터는 여기는 다 객실이고 1층의 일부를 여기를 조식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알겠어? 근데 아침만 먹고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호텔 들어온 사람은 드물잖아. 그러니까 저녁엔 뭘로? 펍으로 운영하는 거지. 됐나? 같은 거를 요거에도 활용하고 요거에도 활용했지. 그럼 요거 뭐가 되는 거야? 요거 범위의 경제. 알겠어요? 내 말 이해되나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야 이것도 있잖아. 아 이거보다 그냥 객실 늘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조식을 준다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어. 앞에 펍. 이 집을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는 저녁 손님은 많은데 아침 손님은 없잖아. 그럼 나랑 네트워크 맺어서 내가 우리 호텔 손님 니네 보낼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뭐가 돼요? 분명 범위의 경제지? 원래 새로 플랫폼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 그런데 네트워킹을 했죠, 2개. 범위의 경제 중에서도 이렇게 네트워킹을 한 거를 연결의 경제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킹 듣고 계세요? 네트워크 경제를 범위의 경제를 봐도 돼, 안 돼? 당연히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부분 집합이 왜 용어가 국어의 문제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위계 관계가 규모의 경제가 가장 상이고 그 속에 범위의 경제, 그 밑에 다시 연결의 경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의 경제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대표적인 사례는 자 기업들 간의 협정들이야, 협약. 왜냐하면 기업들이 A 기업하고 B 기업하고 야 우리 합치자.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수익적 통합이나 수평적 통합이죠. 대한항공이요, 뭐 아시아나 인수한다며? 이런 뭐야? 이거 수평적 통합이야. 근데 인수하지 않고 협약을 맺는 거죠, 기업 간에. 그걸 연결의 경제라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항공 저기 티켓 샀지만 대한항공 노선이 운행하지 않는데도 거기까지 티켓 다 같이 팔잖아요. 그래서 항공사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항공사들의 코드쉐어 협정이라고 하는 거죠. 알아듣나? 예, 이게 대표적인 거야, 코드쉐어 협정. 됐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항공사들의 그 얼라이언스들 있잖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상품 사슬이에요. 글로벌 상품 사슬. 그러니까 자 이거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 선생님 연결의 경제가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엄청 많이 나왔던 거지 지금. 이해됩니까? 이미 나온 거라고. 이게 대표적으로 상품 사슬. 상품 사슬 있잖아. 자, 2가지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뭐니? 유통자본이 유통자본이 주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구매자 주도 상품 사슬이야. 그 유통자본이 가서 기업들 다 지가 인수합병 해가지고 그래 갖고 생산하나? 아니잖아. 오더만 내리잖아. 너 이거 생산 좀 해줘. 보내. 네트워킹 맞습니까? 네, 연결의 경제죠. 알겠나? 네, 상품 사슬들이 대표적인 연결의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규모의 경제보다 범위의 경제, 그지? 그 중에서도 실제로 뭐가 되죠? 연결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야. 앞에 연결의 경제 의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네덜란드 란투스타트 배운 거야. 그래서 특히 범위의 경제에서도 어떻게 돼? 네트워킹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는 연결의 경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 네. 이렇게 하면은 뭘 다 한 겁니까?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연결의 경제. 그 다음에 자 내부 경제, 외부 경제 다 공부한 셈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럼 넘겨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 맞추고 가자. 자, 그러면은 베브하고 마샬을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따로 안 해도 되지 이거?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규모의 경제하고 집적 이익을 비교했는데 이거 애먹는 쌤들 되게 많은 거 내가 알기 때문에 한 거야. 자, 여기서 누가 기본이에요? 이쪽이 기본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마셜은 규모의 내부 경제는 얘는 뭐야? 거래를 또 내가 노력한 거지.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로만 파악했어. 됐죠? 요 규모의 경제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광의의 규모의 경제야? 협의의 규모의 경제야? 협의의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 거 2개를 집적이익으로 봤는데 특히 마셜은 요기에 집중했죠. 그렇죠? 뭐로 인한 집적이익이야? 전문화로 인한 집적이익이에요. 됐나요? 듣고 계시죠? 그러면 얘는 뭐로 인한 집적이에요? 다양성으로 인한 집적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를 마셜 웹에서 아래쪽을
제이콥스 웨브성. 다시 한번. 마셜 웨브성, 메커니즘 충분히 출제 가능한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 내가 뒤에 어차피 이거 계속 나오게 된다. 네. 그런데 배번은 좀 달랐어. 그래서 마셜을 가만히 보니까 아, 얘네들 지금 뭐야? 결국은 들어가는 쪽보다는 메리트를 얘기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메리트 관점에서 마셜은 메리트 입장으로 규모의 경제라든가 집저기를 봤어요. 알겠나요? 들어가는 쪽보다는 나오는 쪽으로. 오케이. 그런데 배번은 뭘로 본 거야? 배번은 요거를 비용 절감 효과를 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자 이거야. 기업이 사이즈를 키우는 거를 기업이 사이즈가 커지면 자, 세 개가 기업이 모이든 한 기업이 사이즈가 세 개가 되든 비용이 절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결국 마셜은 배번은 얘네 세 개를 똑같이 본 거예요. 기업이 세 개 모이나 한 기업이 어떻게 돼요? 세 배로 들어가나. 근데 마셜은 좀 얘기가 다르지. 기업이 사이즈를 세 배로 늘린 거하고 세 개 기업이 하나로 모인 거하고 좀 다르다고 본 거야. 어느 쪽을 더 쳐준 거야, 마셜은? 기업 세 개가 모이는 게 낫다라고 본 거예요. 됐나? 네. 그래서 자, 배버의 경우 요거를 다 집적으로 본 거야. 무슨 효과? 비용 절감. 됐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도시화 경제에서 전혀 설명을 못했어. 그냥 저 우연을 본 거야. 왜 그럴까요? 배버는요, 경공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도시화 경제 대체 경공업이지, 그지? 그러니까 저거로 다양성으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는 긍정을 했는데 문제는 자, 중화공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경공업도 승수 효과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근데 배버는 그거를 잘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버는 요 도시화 경제를 뭐라고 그냥 우연이라고 본 겁니다.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은 두 개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자, 시험에 항상 나왔을 때는 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막 오는 거예요? 마셜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잖아요. 요거 앞에 거. 요거는 이미 언제부터도 있었던 거야. 이미 아담 스미스 때도 얘기한 거야. 저거는 결국은 자, 기업들의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분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 거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뭐냐? 결국은 집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사회적 분업이 가능해지는 것, 그 상태를 이제 마셜이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자, 훨씬 더 중요한 걸 내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보로 다시 돌아가도 되죠?